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실한 능참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부리의 야부리 김선생입니다. 네, 야부리라는 거에 네. 의미를 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포스터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또 참 게시판엔 참 별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인스타에다가 하셨던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 네. 아무튼 그래서 토요일은 한 주간의 이슈를 쭉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사 야부리로 찾아왔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지난주라 그러면 이번 주죠. 그렇죠. 꽃샘추위와 미세먼지. 주 초에 그 주말, 월요일, 화요일에서 너무 추운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옷 얇게 입고 다니고 설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코감기가 와가지고 그쵸. 콧물을 그냥 눈물처럼 흘리고 다녔었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야 이게 뭐 봄인가 싶더니 사실은 이제 안양천을 한번 가려고 벚꽃 보러? 네,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만 있다 하자. 비가 오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꽃이 깔끔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야, 지금 벚꽃이 그냥 이렇게 끝날 판이야. 네, 끝났어요 이미. 네. 한 3분의 2 정도는 떨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냥 가는구나. 애들도 못 데리고 가고. 네,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날도 날인데 계속 미세먼지가 심했고 심지어 며칠 전에 흑비. 흑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봄이 무슨 봄이 이래. 참 언제부턴가 뭐 흑비 내리는 거야. 네. 이따금씩 있기는 했는데 야 그래도 꽃이 절정이어서 네. 그걸 좀 한번 만끽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봄 느낌을 전혀 서울에서는 못 냈습니다. 그래도 게시판에는 계시는 곳들 지방에 벚꽃이 예쁜 사진들을 왕왕 올려주셨어요. 네. 그쪽은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딱 아쉬운 날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사실은 수요일 날 오후는 날씨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그날 이제 푸활단 번개가 저희가 했잖아요. 뭐 대대적인 번개가 됐죠. 깜짝 놀라서 전 진짜 솔직히 한 5명, 6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 오시면 그냥 속닥하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네.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아하. 많이 오신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거의 30분 가까이 최종 스코어 집계.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치면 네. 30분 가까이 돼요. 모여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저도 푸활단으로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오셨던 분들의 프로파일을 대충 압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인지. 근데 이제 진성 푸활단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거나 혹은 지방에 계시거나 네. 심지어 해외에 계시거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푸활단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조용히 저희를 보고 계시던 분들과 그날 모여서 제가 인사를 하는데 대략 세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오셨던 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팟빵 게시판. 팟빵 게시판에서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우리 커뮤니티들의 일원들. 생각보다 안 왔어요. 그분들이 대다수일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몇 분 안 오셨어요? 한 3분의 1 이내. 네. 네임 드신 경청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에런 형님, 뭐 네. 딩딩님, 뭐 등등. 민개돌입니다. 네. 네. 실물은 처음 뵀던 민개돌님. 네. 또한 그룹이 누구였냐면 아이튠즈로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뭐 게시판 활동 안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팟빵을 안 쓰시니까. 네. 아이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팟캐스트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이 대거 출연해 주셨습니다. 또 한 그룹이 누구냐?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 그렇죠. 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김프로쇼를 듣고 있긴 하나 서로는 잘 모르는 조합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셨습니다만 대략 술이 한숨 배 돌아가면서 제가 그 사연 보냈던 사람이에요. 손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분위기 참 재밌더라고요. 동대에서 그 홀이 2개인데 더 큰 홀을 그냥 싹 다 털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네, 옆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네. 많이 와서 그 옆에 그냥 한 홀을 통으로 다 털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그 주인 이모님이 가라고 좀 시켜. 나도 집에 가야 된다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못 오신 푸활단 분들, 진성 푸활단 분들께는 저희가 못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감사한 마음은 저희가 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번에 다른 일로 또 어떤 일로 저희가 보답해드릴 수 있을지 꼭 생각을 해서 네. 다시 보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여튼 그날 출혈이 셌는데. 네. 아니 그리고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또 모아주셨어요. 회비를 모아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경청 삼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전해 받았는데 제 뒷주머니에 뭘 쑥 쓰셔놓고 가셨는데 어휴. 상당액을 모아주셨어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상당액보다도 훨씬 예상치 못한 인원이 와가지고 훨씬 이제 출혈을 셌습니다만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보람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즐겁게 네. 하여튼 너무 재밌게 서로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모이신 분들이 프로파일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네. 남녀노소, 뭐 직업군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위아더 월드였습니다. 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펄단 번개는 잘 했고요. 네. 뭐 하여튼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는데 네. 또 우리 테리 오빠하고 김 선생이 네. 야 돌아가면서 대작하고 다음날 죽었어요. 다들. 저 그 다음날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와. 하여튼 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또 보답해드릴 테니까요. 네. 재밌게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26일 날 CGV에서 하는 내 사랑 단관 지금 보니까 10석 이내로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는 어깨 힘 빼고 모여서 영화 한 편 보자. 좋은 영화 한 편 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26일 날 여의도로 8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화 보는 걸로 저희가 무슨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사람이 적게 오면 저희가 그냥 돈을 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큰 관을 빌려놓고 또 조마조마하는 거는 별로다. 공개 그래서 방송을 끝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네. 작은 걸로 가자. 징징거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냥 조그만 관을 채워놓고 정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 모여서 같이 그냥 보는 걸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네, 내 사랑은 정말 좋아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의도 CGV 오셔가지고 네. 내 사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까만색 머그컵. 네. 예, 그거 왜 오프라인에서만 팔고 온라인에서 안 파시냐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그때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늘 찾아오시는 네이버 스토어팜, 김프로쇼 스토어팜에 소리 소문 없이 굿즈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네. 예. 너무 막 돈돈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안 사셔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되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의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뭐 그래서 네. 저희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네네. 뭐 하여튼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그랬던 거라서. 네. 네. 자, 이번 주 이슈가 많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김기식 네, 금융감독위원장. 금감위원장의 이슈가 당분간은 다음 주 정도까지도 핫하게 제일 핫하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이슈를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 잡기인 것이냐, 네. 소위 말하는 정치 공세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도 또 법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냐, 요거를 판단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이거를 아예 그냥 한쪽 프레임에서 뭐 이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애매한 거여서 이거는 이제 평소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 1966년생이고요. 참여연대에서 올해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참여연대를 1994년에 이제 만들었고 뭐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이런 걸 이제 쭉 하시다가 창립 멤버시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제 선대위 전략기획보좌관 뭐 이것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로 민주통합당의 2012년 19대 여기서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19대 국회의원에서는 정무위원회 이제 있으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네네. 이제 피감기관 돈으로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외유성 아니냐. 이거는 뭐 워낙 오래 전부터 길고 긴 관행이죠. 늘상 누가 지적하는 언론에서도 뭐 네. 늘 그냥 지적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틀에 박힌 약간 사골국물 같은 지적 포인트죠.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돈 땡겨가지고 가고 뭐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가가지고 관광하는 거에다 뭐 다 네. 명분 붙여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 뉴스 없으면 한 번씩 트는 거. 네. 그렇더라.
그런데 어쨌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어서 네. 늘 항상 나오던 그런 아이템이어서 이분도 이제 참여연대 만든 이후로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처음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지적을 굉장히 세게 했었거든요. 네. 꿀릴 게 없으니까 이제 세게 했겠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맡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왔던 것들이 외려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그걸 돌리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발언, 네. 옛날에 뭐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네. 하루 종일 뭐 그거를 이제 돌리던데. 조리 돌림 어마어마하죠. 종편이랑 보수 언론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보수 언론과 종편들이 네. 이렇게까지 난리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는 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네. 바로 그 포인트가 정략적인 공격 아니냐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보수 야당들은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금 뭐 자기들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란 말이죠. 물론 절대 크게 이길 거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최소한 괴멸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우리가 예상되는 큰 중요한 이슈들이 보면 정상회담들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걸 드라이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70% 가까운 지지율이 탄탄하게 있는. 그러니까 선거를 맞닥뜨렸을 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슈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죠. 그랬을 때 발견한 게 이 김기식 카드인 거예요. 이거라도 계속 군부를 떼야 우리가 최소한 어디 가서 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걸로 요거를 하나 콕 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네. 뭐 야당 특히나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쌍수를 들고 이제 막 반대를 하면서 나서는 건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네. 전부 다 고시 출신의 공무원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관피아들. 그렇지. 네.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쁜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갖다 놓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쁘고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네. 박근혜 같은. 네. 네. 뭐 은행이라든지 네. 뭐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는 거니까 네. 걸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패밀리 대충 아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생리를 아는 사람들을 밀고 끌고 해가지고 가는 자리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거에 끼어들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관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거수기만 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히거나 네. 둘 중 하나였는데 그러기에는 김기식이 굉장히 센 카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시민단체 활동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신도 있고 뭐 이렇게 판 돌아가는 거를 알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와 있으면 불편하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게 저거 잘 안 될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지금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근데 내용은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예 음해다 내지는 공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인 건 맞고 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이 보내는 연수 또 해외 순방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죠. 사실이고 우상호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했던가요? 그게 없어져야 할 그런 예전 구습인 건 맞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다. 특히 김영란법 이후로. 근데 과거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반성을 할 거면 당시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반성해야지. 왜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건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럼 관행은 괜찮은 것이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관행은 괜찮지는 않죠. 괜찮지 않죠. 네, 그게 문제가 될 거면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면서 정면 돌파를 나섰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정도가 심해서 이건 문제가 조금 되겠다라고 하면 네. 사퇴시키겠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봐야 될 것은 이게 이 사람이 정도가 심하게 막 땡겨 먹은 것이냐 아니면 관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 것이냐 정도를 보고 네. 그게 조금 심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사퇴시키겠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비춰가지고 좀 죄질이 너무 많이 나쁘지 않으면 네. 그럼 이건 큰 틀에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반성하고 잘못됐던 거 잘못됐던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털고 앞으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그 부분을 속죄하는 걸로 대신하겠다. 이런 스탠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야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는 뭐 무조건 반대하고 막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거긴 논외로 하고 다미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야당들에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네. 뭐 평화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도 비교적 청와대에 좀 우호적인 민주당이 조금 우호적인 곳들조차도 뭐 사퇴를 촉구하거나 유감을 표명하거나 한 것들을 보면 네. 물론 자기들이라고 뭐 자유롭겠어.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사안 자체만 놓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부적절하거나 내지는 조금 아쉽다, 네. 유감이다라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그럼 이 사람 떨어뜨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지적을 했지만 그냥 관료 앉히면 된다. 큰 틀에서 문제 없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리를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조금 보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번 조금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금융개혁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사람이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선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카드는 던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통해서 검증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또 하나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일반 여론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카드를 지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 있으니 사퇴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일반 정서 요게 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지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흠결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고 맡길 수 있다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지적질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걸 계기로.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뭐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여론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을 거쳐서 네. 조금 진통이 있더라도 뭐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연대도 조금 유감을 표시하거나 아쉬움을 표시했으니까 네. 그걸 지키지 못했거나 내지는 뭐 그냥 지나갔거나 네. 혹은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여서 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만약에 얘기한 대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침묵의 카르텔 두 개가 서로 연합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정치적인 운명을 생각하는 정당들, 그쪽의 니즈와 그리고 말했던 금융 쪽에 있어서 기존의 카르텔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재경부와 관피아와 또 금융권의 오랜 구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니즈가 딱 맞아떨어져서 합동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한참 난리가 나고 있는 삼성의 이슈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편입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던 네. 대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불편하고 새로 들어와서 뭔가 원칙이 생기고 막 원칙대로 하고 이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세상 불편하지. 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돈이 걸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쌍수를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의지를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논란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거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향배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요거는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저거에 오버랩 되지 않나요? 김상조.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등장했을 때도 이 정도 저항이 이렇게까지 세게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뭐 탈날만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분은 워낙 이제 뭐 훌륭한 분이니까 네. 정말 딱깔바리처럼 사셔가지고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분은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었는데 김기식 금감위원장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기는 한데 있긴 하죠. 어쨌든 뭐 향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포인트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김성태 뭐 이런 다른 사람들 막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90몇 명이 갔다 왔다. 네, 네. 아무런 데미지가 없잖아. 없지. 야, 그 너무 기대가 없어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고 막 이래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걸 보니까 네. 야, 저것도 참 좋겠다. 저렇게 데미지가 없는 게 얼마나 참 부담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삶. 아, 그렇지. 네. 편해요. 네. 그리고 주초를 또 뜨겁게 달궜던 사실 지난 주말 이슈기는 한데 네. 삼성증권의 그냥 직원 한 사람의 실수 해프닝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잠깐 비춰졌다가 네. 이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네, 의미도 크고 네. 뭐 피해액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고 이게 시스템 자체로도 그동안 구멍이 있어가지고 돈만 메워오면 전혀 티가 안 나는 이런 거 아니었냐. 뭐 해서 굉장히 사실 저는 증권 거래를 안 해가지고 저도 주식은 안 해요. 네, 주식을 안 하는 입장에서 조금 뭐 이슈가 좀 어렵거나 저하고 또 상관없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던데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주초부터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태의 개요는 뭐냐면 삼성증권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중에 우리 사주,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한 주당 1,000원이면 뭐 대단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0원씩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착오가 일으켜서 1,000주, 주식 1,000주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배당된 주식 수가 28억 주가 넘었어요. 28억 1,000만 주. 네. 네. 원래 28억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되는 거였는데 28억 1,000만 주가 배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입력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의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착오로 지급이 되자마자 네. 직원 16명이 500만 주 정도를 네. 막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막 파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겠죠. 주가가 12%. 12%가 확 떨어지니까 네. 뭐 난리가 나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막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덩달아 팔아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죠. 네. 국민연금도 그렇게 손해를 봤죠. 네. 이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12%가 떨어졌어. 이거 뭐야? 사태가 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급히 빨리 주식을 팔아야 돼. 빨리 네. 팔아야 해가지고 급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파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계산을 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손해 많죠. 그래서 일단 501만 주를 팔았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있는 주식이 아닌데 그렇죠.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았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일단 물어주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나눠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그걸 토해내야 되는 사람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최악의 해프닝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참 인생 딱하다 이렇게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닌 거잖아. 가상의 주식이란 게 저렇게 발행이 되고 실제로 거래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시스템을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또는 의도를 가지고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뭔가 작전을 펼쳤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네? 그러니까 쉽게 드는 얘기하면 거예요. 예전에 돈을 싸들고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어쩌고 할 때처럼 그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 주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이런 관행이 옛날에는 있었대요. 네. 그거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는 셈이 됐으니까 그렇죠. 굉장한 허점이다. 그래서 이걸 뭐 전수조사도 하고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냥 단순 해프닝 정도로 하고 끝날까 싶었더니 뭐 날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도 뭐 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뉴스가 조금 자세히 방송 뉴스 중에는 네네. 뭐 좀 다뤄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또 경제 쪽에서는 약간 경알못이다 보니까 뭐는 뭐 잘하냐 싶지만 네. 경알못이다 보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약간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숫자를 잘못 쳐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가상의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잘못해서 주식이 발행됐다 하더라도 그건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시스템에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래가 떡하니 돼버리고 실제로 돈이 오갔습니다.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의구심이 막 생기고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이제 공작과 음해와 야로의 세대를 겪다 보니까 이거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썰입니다만 제일모직과 재작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할 때 의도적으로 삼성 계열사 주식들을 가지고 평가를 계속해서 숫자를 맞춰갔었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을 주가를 높이고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을 좀 낮게 치고
그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뭔가 실적 발표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 뭐 매출을 다음 내년도로 잡거나 아니면 손실을 크게 잡거나 해서 기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내부에서 컨트롤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 발행 숫자 자체를 저런 식으로 야로를 했다면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나 뭐 네. 필요하면 수사나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갔죠. 네. 문제의 그 김기식 위원장이 있는 금감원. 그래서 김기식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쪽에 삼성이라는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만약에 뭔가 구조적인 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다 걸려들 거 아니에요? 싹 다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다 찾아보세요라고 막 닥달하는 원장이 있는 거 하고 네. 야 이거 문제 이거 한두 사람이 끝날 게 아니잖아. 라는 이거, 거를 어이구. 알고 있으면 네. 야 이거 사이즈가 커서 안 돼. 적당한 선에서. 이거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설이 어느 정도라도 사실이라고 밝혀지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이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사활을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증명된 거는 아니고 네.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잘 모르니까 조만간 음. 이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초빙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뒤 삼성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떤 분이 오실 것인가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삼성 노조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노조 관련한 게 눈에 밟힌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뭐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조금 굴러가지 않겠나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노조 관련된 문건도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계속들 쓰고 있고 그렇죠. 일부러 이제 와해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조직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네.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초식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다고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노조를 전문적으로 와해하는 뭐 그런 전문가들한테 돈을 이제 몇천만 원씩 주면서 네. 뭐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악독한 수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네.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렇죠. 왕따를 만들어서 그냥 괴로움에 스스로 관두게 만드는. 관두게 만드는 이런 초식을 썼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방법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방식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밀정이라고 하죠. 밀정을 넣어서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해서 또는 가족을 잡아서 고문해서 그걸 와해시키거나 이제 그게 이어져서 대부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조직들, 민주화 운동했던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노조를 와해하는 방식에 사용되고 있더랍니다. 네. 예. 근데 글로벌 기업 삼성이 참 매우 창피한 일인데 네. 그 하여튼 민낯이 막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여서 네. 그리고 또 SBS에서 가열차게 아유, 요즘 뭐. 계속 지금 그 평창 올림픽 로비 관련해서 네. 난리 아니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를 가지고 한 기억도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네. 6꼭지, 7꼭지씩 지금 한 20분 되거든요. 거의 매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중간에 통으로 털어가지고 전국 방송 나가는 시간에 네. 이렇게까지 막 밀어가지고 보도를 한 경험이 저는 많지 않거든요. 작정하고.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이슈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혼자서 작정하고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는 거는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슈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파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구나. 또는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삼성의 영향력이 더 세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네. 뉴스가 일부러 나올 때 그 시간대에 포털 사이트를 계속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네이버나 다음에다 막 뭐를 수를 써가지고 네. 그렇게 뭐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사람들이 찾아보고 하면 그게 내려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좀 빨리 내려가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네. 이렇게 언급 자체가 잘 안 되는 방식은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막 며칠씩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막 붐업을 못 받는 거를 보면 이게 지상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김기식 이슈는 너무 화제가 되잖아요.
똑같이 지상파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상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슈 바이 이슈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삼성의 이 이슈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익숙한 스토리긴 해요. 처음 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대개 저런 식으로 정권과 유착돼서 또는 무언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써먹겠지라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체로 드러난 걸 봤을 때 완전 쇼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어느 정도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이슈가 최대한 붐업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군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사이즈가 있고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그렇게 막 수를 쓰면 네. 반짝했다가 스르륵 내려가고 또 반짝했다 스르륵 내려가고 이런 이제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추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인 거야. 실무를 했던 기자의 입장과 뉴스를 봐왔던 청취자의 입장이 딱 서로 입장이 다르네요. 왜냐면 네. 뉴스가 나가는 그 시간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이게 이슈가 됐다가 누가 공작을 펼치면 네. 확 내려가고 그 이제 그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열심히 노력한다 진짜 많이 풀었구나 뭐 이런 거가 보이는데 그 추세가 아예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네. 그럼 물론 이제 막 그거에다 덧붙여가지고 막 하는 노력도 있겠죠. 왜 네. 없겠어. 근데 그 추세라도 보여야 정상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은 두 가지죠. 이 이슈 자체가 별 그렇게 그닥 사람들의 재미없거나. 공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영향력 자체가 많이 줄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물론 이제 다른 언론에서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기사를 쓰고 확산되고 이런 게 조금 없는 것 같긴 해요. 워낙 네. 이제 이슈 자체가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면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냥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혼자 음. 막 이렇게 이슈를 선구적으로 막 나갈 때 그것도 며칠씩 이렇게 많은 양을 털어서 하는데도 네. 안 나오는 게 음. 야,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저는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다 결합돼 있겠죠. 이슈 자체의 힘이 좀 딸리는 것도 있겠고, 지상파 TV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럼요. 네. 이 세 가지가 어쨌건 다 결합됐는데, 지금 저는 지난 일주일 또 그리고 그 전주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퍼뜩 드냐면, 전선이 소위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치 권력의 교체로 지난 2년을 썼다면, 이제는 약간 삼성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이 사회의 어떤 그 권력 구조의 개편과 개혁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지 않고선 삼성이 이렇게까지 막 다뤄지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 틀어보면 절반은 삼성 뉴스예요. 그리고 그 삼성 뉴스가 딱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동시다발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 문제, 이건희 회장 사면과 IOC 문제, 삼성증권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삼성이 다뤄지고 있다는 게 이 사회의 개혁의 진보와 방향이 이제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 이외의 권력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징후를 봅니다. 네,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런 열망이 반영되는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네. 요 기회에 하여튼 제대로 조금 역할들을 해서 네. 이게 잘 승화가 되면 근데 일반 국민들 내지는 여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게 결국 개혁될 때까지 네. 이게 밀고 나가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진 않죠. 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라든지 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맡아서 이런 분위기에 부응해가지고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해낼 수 있는 거는 사실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가서 이게 결국 의미 있게 네. 변화가 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보통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삼성이다 빙의를 해보면 어떻게 디펜스를 하냐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분기 최고 실적을 냈고 최고 수출액을 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이 아니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돈을 벌어오는 회사를 흔들면 되겠냐라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디펜스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그룹 내부에서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실수한 건 담당자가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저 새끼는 왜 저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뭐 휴가 중이어가지고 네. 딴 사람이 했다면서요. 안 맞아도 되는 이슈를 왜 또 저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냐. 얼마나 열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쵸. 네. 근데 뭐 여태까지 했던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그래서 실적 발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디펜스가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그 단계는 조금 넘어간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뭐 맞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저기 하면서 좀 길게 지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딴 이슈 나오고 하면 이제 네. 사건으로 묻는 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을 텐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잊혀진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 이슈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최순실 박근혜와 연결된 그런 고리들, 그리고 이명박의 다스 소송 대납 등등 이 오래된 이슈들이 또 여전히 산적해 있어요. 네.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삼성 입장으로 볼 때는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이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너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겨우겨우 덮었는데 왜 또 이게 터져가지고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삼성 걱정은 제가 할 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할 이유는 없고.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다산 신도시 택배. 야, 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발성으로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슈인데 네. 이게 사실 다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군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대부분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신도시 아파트, 네. 뭐 신규 아파트들에서는 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대요. 저는 이제 신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파트에 안 살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파트 노상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이제는 지상으로 차가 잘 안 다니니까 네, 지하 주차장을 주차장.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차 길이랑 화단 그리고 사람들 다니는 도보 거기에 택배 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저기 사는 사람이면 깝깝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삼성이니 뭐 김기식 위원장이니 뭐 등등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당장은. 근데 이 택배 이슈는 당장 나한테 생활 밀착형 이슈다 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차들이 다 지하로 가잖아요, 주차장에. 그래서 택배 차들도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이제 놓고 와야 되는데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의 높이가 택배 차들이 못 지나가는 높이인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물건은 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파트 그 동 앞에다가 쫙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부연드리면 택배 차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바깥 현관을 통해 가지고 가려 그랬더니 그거는 통제하는 거죠.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거긴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택배 아저씨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란 그래?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카트를 준비해 줬어. 그래서 카트로 내려서 카트로 끌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걸 갖다 놓으라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야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이 택배 아저씨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럼요. 그걸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카트를 끌어다가 놓고 시간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못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옥신각신하다가 모르겠다. 그럼 못 들어가게 하면 네. 앞에다가 풀게요. 그리고 택배 오는 회사마다 다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다 거기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용자들과 주민들과 택배, 경비실과 택배 뭐 이런 이제 구도로만 계속 이제 보도를 처음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택배 아저씨들 뒤에는 택배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비실이나 주민들이 원래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시공사. 건물을 그렇게 전환해도 어떻게 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시공사와 택배 회사 간도 개입을 해가지고 네.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역할을 하도록 언론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그냥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1차원적으로 택배 기사들과 택배를 받는 소비자 그리고 경비실 그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누군가 하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해결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어. 설령 뭐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돈 냈으니까 왕이야.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희생한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거기서 희생하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 그 박스 하나 내리면서 박스 하나 배달할 때마다 그분들이 받는 돈이란 게 정말 적은 거거든요. 택배 차량이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텐데 보통 네. 지입 차량 아닌가요? 탑차라고 하죠, 보통. 네. 네. 택배 차주들이 네. 본인 돈으로 차를 사가지고 이제 계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예 회사차. 택배 회사 차여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는 게 있을 것이고 네. 이제 형태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될 텐데 근데요, 자기 차 가지고 움직이시는 화물하시는 분들은 택배 잘 안 해요. 왜냐면 힘만 들고 돈이 안 돼,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택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회사차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내 차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 되는 화물 움직이는 게 낫지. 큰 회사 차량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조그만한 택배들은 아마 지입차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이제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지입차라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차 사가지고 하는데 차를 개조해? 차를 바꿔? 그거는 그 그럴 순 요구하기가 없잖아요. 무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택배 회사 차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택배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차를 바꿔라.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하려면 뒤에다 뭐 후진할 때 무슨 경고 뭐 이런 거를 달아라. 근데 그거는 기사들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란 말이죠. 전혀 아니죠. 네. 대형 택배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형 물류 회사들이 아파트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개조를 하면서 그 비용을 대면 될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프레이밍만 되니까 소비자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약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물건 하나 똑바로 도착 못 해가지고 그거 받으러 1층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짜증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회사 대 회사로 그 아파트 시공사나 택배 회사 단위로 해결을 하는 게 서로 간에 더 빨리 그리고 좋게 해결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서 공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네. 그냥 특정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으나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네. 곳곳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를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언론이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결책도 한번 모색을 해보거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조금 눈에 밟히는 그런 이슈였기는 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이슈가 됐고 사회 문제가 작게나마 됐다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나설 때가 된 거예요.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뭐 하라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지. 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이슈는 이 조현민. 야, 전무죠? 대한항공. 네. 야, 이 양반은 정말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안들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를 자꾸 일으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루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난리를 했는데도 네. 야, 이게 막 물 집어 뿌리고 던지고. 막 물병 던지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게 오죽했으면 네. 그게 이제 소문이 돌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연아 상무가 언니인데 이 사람이 동생이고 광고를 총괄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 광고 제작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던진 질문에 제대로 광고 대행사 쪽에서 대답을 못하니까 질책은 할 수 있죠. 준비를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실망스럽다. 아니면 회사를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그 자리에서 물컵이랑 물병을 던져가지고 사람한테 물을 끼얹고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는 이 뭐야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그랬는데 또 의린 광고 회사는 또 사과하고. 당연히 광고 대행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야, 참 이게 이럴 일인가 싶기도 근데 하고. 이미 정황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네. 조현민 본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나왔고. 글쎄요, 요즘은 거길 광고 대행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HS에드라는 구 LG에드에서 대한항공을 쭉 오랫동안 대행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 회사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광고 대행사를 하다 보면 5만 가지 갑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니에요. 물을 던져가지고 얼굴에 끼얹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던지는 독설이나 시안 다시해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갑질들을 생각하면 광고 대행사 사람들은 수명이 줄어들죠. 이런 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수면으로 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사람이 조연아의 동생이라는 게 저희의 이제 지적 포인트인 건데 이런 갑질들은 머슴으로 보는 그런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참 신기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만약 이런 난리가 이제 언니의 난리가 없었으면 모를까. 언니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문자 메시지 보냈다가 이제 그게 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막 했다는 거를 보니까 네. 야, 참 사람을 대하는 수준 자체가 네. 매우 좀 떨어지는구나. 이 집안은 그렇게 배웠나 봐.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자체가 그런가 봐. 네. 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풍족하게 다 있고 이렇게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뭐 귀족 대우 받으면 잘했겠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뭘까 잘못된 건지 이제 교정하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항공 상무 전무 이런 걸 맡지 마.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거기 와가지고 시덥지 않게 임원이라고 앉아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전문했던데. 네. 야. 그 2세 경영 이런 것들, 3세 경영, 문제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질이 안 된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또는 조부가 창업주란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리더십에 앉으면 그 밑에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네. 이거 좀 하지 마, 일을.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할 건 아니니까. 뭐 여기서라도 얘기하는 거지 뭐 나도. 일을 맡지 마 그냥.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냥 문화생활 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고급지게 살아요 그냥 니들끼리. 네. 아, 참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는데 네. 그 뭐 거듭되는 사과문이 진짜로 그렇게 느낄까? 전혀 진정성 없죠. 잘 뭐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좀 그래요. 답답해요.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갑질의 종묘야 뭐 끝도 없으니까 또 없죠.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 우리끼리라도 응원하고 힘내는 수밖에. 그 광고 대행사 담당자 입장에서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워낙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광고 대행사 1차 벤더들, 대행사들에 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밑에 프로덕션들한테 진짜 갑질해요. 아, 니들도 갑질하잖아. 그쵸. 당할 만큼 당한 거니까 앞으로 반성해.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갑질의 대물림, 갑질의 위아래로 쭉 흘러가는 이게 빨리 끝나줘야 돼요. 우리 사회에 그냥 만연되어 있는 굉장히 악습입니다. 네. 그렇죠. 일은 일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대합시다. 진짜. 네. 자, 그래서 벌써 한 주의 이슈들을 이렇게 훑어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이라 함은, 네.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봤어. 뭐냐? 네, 도대체 뭐냐? 대대적인 개편 언제 하냐? 네. 궁금해 하지 마세요. 네.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게 대대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이 식상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식상해, 이제 내가. 그렇지. 네. 대대적인 개편에 맞춰서 요 시사야부리도 네. 나름대로 이제 내실을 조금 다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나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논의를 하다가 방법이 없다 싶으면 계속 그냥 가는 거지. 논의를 누구랑 해? 나는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앞에 나서서 가지 마세요.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 마음속으로만 기대해 주시고 네. 표시는 내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네. 이번 주에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내일은 저희 돼지 엄마 모시고 찾아오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의 이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